오늘은 최근에 이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온 사건 중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사건의 난이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어렵지는 않은 사건인데 과연 이게 상해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많을 테니까 아주 경미한 접촉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매번 상해라고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에서 뭐 부딪히기만 하면 들어놓고 뒷목 잡고 막 이렇게 진단서 내고 이러니까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보험금 맨날 청구하고 이게 상해라고 주장하는 우리 실태가 맞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사건에 있어서도 과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이제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분이 과연 상해를 입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영상을 확인하고 이제 상해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이제 판단을 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 선이 또 적절할 건지, 또 합의는 과연 어느 단계에서 하면 좋은지 한번 우리 영상을 같이 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해요. 앞에 있는 오토바이가 이제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뒤에 있는 오토바이가 이제 우리 의뢰인의 오토바이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예,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를 잠깐 봐요, 우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근데 이 장면에서 과연 이게 부딪히고 지나갔느냐, 다시 한번 돌려봅시다. 5초에서 쭉 갑니다. 진짜 이게 과연 이게 스치기라도 했는 건지에 대해서 진짜 좀 의문이 있어요. 편집한 영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내용을 짜집게 한 건 아니고 그대로 해서 좀 느리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 장면만 우선 편집한 영상. 이게 백미러가 접촉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보통 오토바이든 차든 이게 제일 옆으로 이제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백미러잖아요. 그러니까 백미러 높이가 지금 다른 것 같아, 두 개의 오토바이가 살짝. 하나 오토바이 하나는 베이스하고요. 네. 하나는 혼다 걸로 보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완전 흐려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혼다 배달 오토바이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높이가 혼다가 약간 높은 게 아닌가 싶어요. 지나갈 때 밑으로 가잖아. 백미러 자체 접촉은 없어 보이거든요, 여기서. 그렇다면은 지금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게 낸 진단서는 발목의 염자 및 긴장. 아니, 발목 염자 및 긴장,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3편인가에서 2주간에 앉아봐요. 네, 발목의 염자 및 긴장, 그러니까 발목 삐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니, 여기 지금 발목을 부딪히는 상황은 전혀 밑에 발이 완전히 보이진 않지만 발목을 부딪히는 상황은 전혀 없어 보이고, 이거 뭐 깔고 지나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백미러가 안 부딪히는데 발목을 어떻게 부딪힐 수 있었다는 건지도 쉽게 이해는 안 돼요. 우리 의뢰인도 약간의 스침이나 그런 약간의 이상함을 느꼈나 봐요. 조금 가서 바로 섰어요. 교차로를 지나고 나서 바로 섰어요. 객관적인 사실을 동 PD한테 알려줄게요.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친구가 이제 경찰 신고를 해서 경찰관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때 봤을 때 배달 대행하시는 이분이, 그러니까 오른쪽이죠. 이 영상으로 볼 때 오른쪽 무릎에 장구류하고 끈이 일부 끊어지고 옷이 살짝 찢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경찰 단계이니까 얘가 이때 처음에 피의자 신문할 때는 그때는 선임이 안 돼 있어서 같이 따라가서 보지를 못했어요.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경찰들도 그런 거 좀 이제 조사할 때부터 좀 보여주면 좋은데, 변호사가 같이 안 가면 그렇게 잘 안 보여줘요. 변호사 같이 가도 막 끝까지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 있는데, 그럼 막 싸우죠, 나는. 왜 안 보여주려고? 일종의 뭐 수사의 기밀성? 기밀성 무슨 기밀성이에요? 무슨 뭐 어디 뭐 007 같잖아요. 아니 뭐 진짜 간첩 잡으러 가? 이건 당연히 기본적인 건 까놓고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지금 공범이 있어요, 아니면 뭐 어디 지금 다른 사람을 더 잡아야 돼, 아니면 이거 숨겨가지고 뭐 다른 어떤 죄를 파낼 게 없잖아요, 이런 사건에서는. 근데 이게 재판 가면 다 복사해서 볼 수 있어요. 경찰관들이 아니 이거 그냥 줘버리면 자기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여기 보면은, 근데 이거 어차피 CCTV라서 차량 그거 번호판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상황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어 어떤 성범죄와 관련된 그런 거다, 아니면 뭐
진짜 누구의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거다. 뭐 어떤 그거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걸 또 세부적인 기준을 다 정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 보여준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일단 보여주긴 하는데 복사까지는 안 된다. 근데 재판 단계에서는 복사가 돼요.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담당 수사관의 말은, 물론 나는 이제 그 사진의 상태나 찢어짐의 정도를 보지는 못했지만, 근데 봐요. 이 친구가 낸 진단서는 그거란 말이에요. 발목에 염자 및 긴장이야. 아니, 찢어졌다고 해도 발목이 있는데 거기가 찢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무릎 옆쪽에. 그쪽에 살짝 찢어졌다 이거야. 근데 왜 진단서는 발목에 염자 및 긴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래서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친구는 이제 뭐 합의금 달라고 뭐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합의금을 주면은 여기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병원 안 가고, 합의금을 안 주면 이제 난 병원을 이제 계속 다닐 거다. 그리고 추가 진단서를 내겠다. 뭐 말같지도 소리야. 그러면 뭐, 아니, 아픔의 정도가 합의금에 따라, 아니, 물론 실질적으로 뭐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아니, 그러면은, 아니, 병원 아프면 가는 곳이지 합의금을 안 주면 가는 곳이에요? 병원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것도, 이 보험 체계도 굉장히 잘못돼 있어요. 이게 보험 수가를 올리는 장본인이에요. 보험회사는 이렇게 올라간 보험 수가를 또 누구한테 전가한다? 보험가입자들한테. 맨날 보험료 올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안 되고, 이런 거 계속. 그럼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우리 마디모 신청이라는 거 해볼 수 있을까요? 마디모 신청 뭔지 알아요? 동PD? 그 이제 보통은 가해자가 너무 억울할 때 이제 신청하는 건데, 요런 경우에는 마디모 신청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마디모라는 게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이제 상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그 사례들 집적하고 충격 상태, 그 다음에 CCTV 영상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게 상해의 가능성이 높으냐, 낮으냐, 없느냐, 뭐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보통 이래 차 대 차로 충격한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측면을 스친 경우나 백미러 대 백미러만 이렇게 스치고 한 경우나 차 대 차라도,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판독이 안 돼요. 그 주장에서도 하나 있는데, 이 친구 말은 자기가 발을 밖으로 내고 있었다는 거야. 피해자의 주장은 발을. 근데 여기 잘 보면 아직 두 차 다 정차를 안 했어요. 이게. 그럼 뭐 정차도 안 한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니잖아. 예. 우리가 너무 몰아가지는 말고, 아니, 저는 그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상해라고 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댓글을 한번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수사관이 주장하는 게 지나간 뒤에 흔들렸다고 주장하거든요. 약간 놀라서 움직인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스쳤을 수는 있는 것 같아, 옆에. 그러니까 무릎 쪽에. 그리고 이 사람도 같이 가는 길이거든요. 가는 길. 가는 길에서 이 사람 지나가 버렸고, 우리 의뢰인은, 가해자는 지나가 버렸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정차하고 그걸로 인해서 약간 흔들림인 것 같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거 발목 염자 및 긴장인데 뭐 이거 가지고 일 못했다고 반드시 얘기할 수 있나요? 그 보통은 그럼 그 기간에 수익이 있었는지 여부 다 확인합니다. 저는 한문철 변호사님이 아니라서, 한문철 변호사님 말하면 판사도 들어야 돼. 그렇죠. 한문철 변호사가 몇 대 몇 하면 그냥 그대로 가야 돼. 우리 12대 중과실 있잖아요. 이거는 보험금 청구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 범죄 행위가 기본이 돼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라면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보험으로 다 처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전 국민이 범죄자 되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차를 안 몰 수가 없잖아요. 처벌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둬서 보험을 가입하면 그거는 이게 원래는 업무상 과실치상이에요, 이게. 근데 요런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 규정을 딱 둔 거예요, 우리가. 교통사고 그 처리에 관한 특례법 4조 1항에. 마디모 결과보다 더 기본적으로 우선하는 건 의사의 진단서예요. 의사의 진단서인데, 마디모 결과가 상해가 낮거나 없다고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없다고 나오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거의 웬만하면 불송치를 할 거예요. 그 충격 상태도 진짜 경미했을 거예요. 근데 상해 상태가 낮음이라고 나왔을 때는 그 수사관의 재량도 어느 정도 좀 있어요. 경찰과 검찰에 어느 정도. 그래서 낮음 나와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도 있어요. 경찰관이나 검사의 그 좀 판단에 좀 좌우되기도 한다. 대신 뭐 좀 바르게 판단을 한다면 그 상해 가능성이 낮다고 나왔고 그 충격 상태도 굉장히 경미한 경우에 진단서가 설사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까 이 발목 염자 및 긴장, 이게 정해진 합의금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합의해버리고 나면 나는 사건을 이전에 뭐 수차례 횟수가 있거나 뭐 범죄 전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면 합의해버리고 나면
특별한 사정 없으면 웬만하면 약식으로 벌금으로 끝나버릴 테니까 사건이. 그러니까 나는 빨리 이 형사 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다만 상대방이 뭐 합의금을 뭐 이거 발목 염좌 및 긴장으로 막 500만 원 부르거나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내가 합의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뭐 1000만 원 부르는 사람도 있고 2000만 원 부르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도 많아.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선이 적절한 합의금이냐? 500만 원 넘게 부르고 이러면 차라리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변호사 선임해서 다퉈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합의는 무조건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적절한 수준의 금액에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한 200선, 진짜 많아도 300선이면 차라리 주고 그냥 형사 절차에서 빨리 해방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긴 해요. 다만 그 이상을 요청하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저 같으면 기분 나빠서라도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450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500만 원, 400만 원 받으려고 민사소송 할 수 있겠어요, 개인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형사 절차에서 못 받아내면 받아내기가 뭐 어떻게 받아낼 건데? 민사소송? 본인이 뭐 쓸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받아낼 거예요? 지급명령 신청?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막 할 텐데 그것보다 차라리 내가 밖에서 일하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요 기회를 삼아서 뜯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이 단계에서 안 주면 다음에 그만큼 이상을 줄 가능성은, 그러니까 상해가 경미한, 이런 이제 이주 집단에서 나오는 경미하다는 전자에 위자료 아주 적게 인정돼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일 못하는 거, 일 못하는 거 본인이 입증해야 돼. 이거 가지고 내가 일까지 못했다는 상황이라는 거. 병원비, 결국에는 병원비하고 위자료 해봐야 이거 1, 200 나오면 많이 나와요, 이거.